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평일에는 내가 오늘 뭐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평일은 그냥 일도 다니고 일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어떻게 돌볼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그 평일에 할 작업들을 미리 다 정해두고 그 다음에 그때 나한테 그때 시간에 뭘 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하는 스터디 공부법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는 윈피키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윈피키드가 이제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구어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 자체가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어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외웠을 때 바로 이제 일상에서 회화가 가능한 책인데, 이게 문제는 렉사일 지수가 5.4에 해당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초등학교 5학년에 4개월 정도에 되는 수준의 영어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구동사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머인 유즈라는 이제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그 좋은 책은 100번씩 읽는 게 좋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유퀴즈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그 유퀴즈에 미국 캘리포니아 최연소 검사 피터 박님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자신의 공부법 중에 하나로 좋은 책은 100번씩 읽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정한 책이 베이직 그래머리 뉴즈인데, 이게 왜 좋고 또 영어회화 초보를 하시는 분들에게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또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그 학습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헤비 트래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비 트래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링크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밀리의 서재를 들어갔다가 네이티브는 그 영어회화 책을 10번씩만 읽으면 네이티브가 된다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이제 그래머인 유즈를 선정을 하셔서 그 책을 100번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영어의 유창함을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되셔서 그 다음에 책으로까지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래머인 유즈가 나와서 저도 이게 왜 좋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 걸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일단 영어회화를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학습서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체계 훈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닛 자체가 116개로 되어 있긴 한데, 보통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문법들을 좀 많이 다뤄요. 그래서 회화에 많이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자체가 되게 간결해요. 설명 자체가 되게 간결하고 또 예문도 되게 풍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예문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문법을 배운다기보다 회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본문만 그냥 10번씩 읽고 연습 문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만 이제 사실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수동태가 약하다, 아니면 뭐 어떤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서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형식인데, 유닛 자체가 굉장히 짧고 또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으면 그거대로 이제 A, B, C 나눠서 이제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조금 회화를 위한 문법 교재로 되게 좋고, 왕초보자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하기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머인 유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또 기억이 되고, 나의 타인의 지식을 또 나의 지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뇌와 마음의 정리술이라는 스키야마 다카시 저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이 저자분은 뇌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따르면 뇌는 잊어버리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재입력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7번 읽기 공부법, 뭐 10번 읽기 공부법, 뭐 피터박님은 뭐 100번, 좋은 책은 100번 읽기, 아니면 뭐 100번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그렇고, 내가 되게 좋은 문구 같은 경우는 왜 가슴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길 만큼 나에게 되게 중요한 정보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영어도 기억이 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타인의 뇌에 있는 지식 자체를 자신의 뇌에다가 이제 지식을 넣는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요. 책이나 어떤 자료나 이야기를 우리가 입력을 해요. 듣거나 뭐 읽겠죠. 그런 다음에 내 말로 다시 한번 쓰거나 말을 하는 출력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재입력 과정을 거치면 이때 자신의 뇌를 통과했다고 그 스키야마 그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기억을 강화시키는 기술에는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출력이랑 재입력을 하고, 세 번째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말을 해보고, 네 번째 감정과 연결지어서 나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볼 것.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머인 유즈 공부법 같은 경우는 일단 쉬운 과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닛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연습 문제까지 풀어야지 하게 되면 너무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우선 굉장히 쉬운 과제를 해보는 거예요. 읽는 것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 딱 이 세 가지 과정만 해보는 거예요. 듣고, 그다음에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내가 소리 내서 말할 수 있는지. 근데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아니면 9번 정도 반복을 하고, 한 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암기한 거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식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기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오늘이 어제 70%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를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날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유닛 2개씩 하루로 잡아서 3개월 단위로 이제 했는데 제가 한번 사이클을 보면서 저도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비 트래커가 다 완성이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 한 권을 끝냈다. 그러면 또 그 책 한 권을 끝낸 힘으로 다음 책을 또 끝낼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꼼꼼함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혹은 누적 복습이 안 됐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복 사이클을 돌리지 않았는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나아가지 않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평일에는 내가 오늘 뭐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평일은 그냥 일도 다니고 일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어떻게 돌볼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그 평일에 할 작업들을 미리 다 정해두고 그 다음에 그때 나한테 그때 시간에 뭘 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책이 한 권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보다 좀 초보자들이 하기에 뭐 당연히 연초가 되면 당연히 의지가 불태워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230쪽 정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스키밍 작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뼈대가 뭔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이전에 10분 만에 끝내는 10분 만에 끝내는 영어 공부법에 달아놨는데 거기 내용 전체를 참고해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유닛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스키밍이 내용, 전체적인 구조가 다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뼈대를 세운 것 위에다 우리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할 텐데 그 살을 붙이는 작업을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도동사를 배우면서 이제 영어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항상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큰 그림을 그려진 상태에서 조각조각 넣어야 그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속도로 읽지만 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같은 에너지로 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부족한데 막 관사에 신경 쓰고 뭐 정관사 확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중요한 정보나 큰 뼈대가 없으면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게 2007년도 에센셜 과정에 있는 교재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음원을 저는 해서 이 책에 있는 음원으로 이제 따라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원하고 살짝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황색으로 펴놓은 부분은 음원하고 살짝 내용이 다른데 그냥 이름 정도만 좀 바뀌고 앞에 주어만 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달라도 그냥 대략적으로는 거의 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10번만 읽으면 네이티브가 된다라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해줬던 부분은 가볍게 일단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가벼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익숙한 정보가 이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져서 기억을 강화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내서 읽는 과정은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는 과정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리 안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잡아가게 되니까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래머인 유주를 10회 독을 한다거나 혹은 좋은 책을 100번 본다는 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까지가 가능해야 돼요. 모든 책은 누군가 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사실 타인의 생각을 해킹하기 위해서거든요.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고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건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 나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해서 그럼 내가 그 생각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 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의 사고를 갖고 있는 책을 내 안에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를 그냥 통째로 씹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정도를 읽고 내가 이걸 흡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 어쨌든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성취가 쌓이게 되고 자신한테 이제 맞는 방법들을 이제 점점 찾아가면서 이제 점점 이게 재미가 붙고 리듬이 붙으면 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말려도 계속 하게 되고 안 하면 불안해지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 그래머인 유주로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